선배, 지금 저희가 이 새로운 팻말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처음 보시죠? 방송으로 봤는데 방송으로 저거 할 때는 보셨어요? 처음이네요. 네. 저희 지금 커뮤니티에도 저희 구독자분께서 진짜 중립기어인지 지켜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중립기어라는 의미를 진짜 기계적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선배는 중립기어 받는다 이 뜻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뭐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설명해 이제 주시죠. 이게 무조건 가운데 있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떤 네. 이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오늘 저희가 이제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관련돼서 어느 쪽 유불리를 떠나서 현 상황에서 뭐가 가장 진실과 팩트에 가까운지 그런 차원에서 중립기어를 받고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말씀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조아라 앵커가 N을 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 꼭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뜻이 예.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선배의 말씀 중에 약간 반대하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중립기어를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뭐 얼마든지. 오늘 주제 저희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는 28일까지 이상민 장관의 파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이 시한을 넘긴 것 같습니다. 선배께서는 이상민 장관은 옷을 벗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미 한 달 정도의 시효가 지나서 지금은 사퇴를 해도 그 효용성은 거의 별로 없어요. 지금 사퇴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너 잘 생각했다 뭐 이렇게 감동을 받을까요? 그것도 네. 사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이고 하기 때문에 그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의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유나 이런 게 어느 시점까지 먹으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네. 있듯이 이게 유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사퇴는 이미 그 유효 기간을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감동은 없어요. 감흥은 없으나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 정도는 사퇴를 하는 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후의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좋다고 네.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선배한테 저희가 지금 중립기어 박을 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박아주세요. 네, 예.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이상민 장관이 특수본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거든요.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그때 돼서 자진 사퇴를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수본이 뭐로 돼 있죠? 이게 경찰 소속으로 돼 있죠. 경찰은 지금 누구의 지휘를 받죠? 경찰청장의 지위는 받지 지위를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 독립적인 수사기관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내세우는 것이고요. 아,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 부분 신설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봐도 지금은 경찰이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것도 그냥 장관도 아니고 윤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에서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의 수사를 제대로 해서 이상민 장관의 무슨 문제점을 네. 갖다가 그렇게 날카롭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선 이상으로 발견할까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특수본 수사 이후에 뭐가 나오면 사퇴하는 게 좋겠느냐. 그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 특수본 수사로 제가 볼 때는 특수본 수사로 이상민 장관 관련돼서 별로 나올 것은 없다. 그러므로 맞습니다. 특수본 수사 이후에 이 장관이 그걸 보고 사퇴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별로 발생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경찰 수사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뭐 이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또 이제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하나만 더 중립기를 선배한테 받고 얼마든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저희 역대 주요 참사와 공직자 책임 사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일단 선배 말씀대로 과거에는 황인성 국무총리, 이영덕 국무총리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모두 사의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주무장관을 비롯해서 총리가 이렇게 빨리 사의 표명을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수습하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요? 너무 아름다운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세월호 참 사건 한번 얘기해보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사건 발생 이후 줄곧 편목항에 네. 있으면서 뭐 이발도 안 하고 수염도 수염도 안 기르고 기르면서 계셨죠. 그러고 쭉 있었죠.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때는 여론 자체가 여론도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을 해수부 장관에서 경질하면 과연 누가 이 상황을 수습을 할 것이냐. 네. 왜냐하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는 그때 발생하고서 세월호가 계속 오랫동안 잠겨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종자 수색을 계속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식으로든 그 진도 앞바다에서 행정력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실제로 거기 있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는 일단 뭐
같은 참사입니다만은 일단 상황은 종료가 됐고요, 그렇죠? 그 문제 해밀턴 호텔 옆에서 지금 장관이 계속 죽치고 앉아 있어서 거기서 무슨 계속 뭐 찾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장관의 어떤 역할 또는 현장에서의 어떤 역할 필요성 같은 경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제가 보기에는 사의 표명을 했지만 이거 수습하고 나가라는 얘기가 그때 야당도 크게 반대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여론도 이주영 장관이 이거는 좀 수습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여론이 나중에 다수론으로 흘러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나왔고 지금은 좀 다른 것이죠. 지금 이상민 장관이 그래서 지금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본인 포함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똑부러지게 대답할 만한 사람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봤더니 뭐 체계 개편을 위한 TF 팀장 이런 것도 맡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야 뭐 저런 거 터지면 늘상하는 거. 아 그럼 TF도 안 만들고 그럼 뭐 그럼 월급 왜 받습니까?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